예,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 공부는 이후에 이제 한번 날 잡아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큰 줄기만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확진자가 감소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놀러 가게 되고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또 그때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들을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분류를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주 있을 겁니다.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그 출국자 수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감소했죠. 2019년도에 2,700만 명 정도 되다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370만 명대로 줄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만 명대까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서 이전 수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뭐 실적은 엄청나게 회복이 되겠죠. 물론 바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없지만 실적도 되게 나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투어인데 2019년 코로나 전에 매출이 6천억대 나왔었는데, 이게 줄고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400억, 거의 뭐 이건 여행을 안 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보다는 아마 다른 쪽에서 매출이 나온 게 저렇게 집계됐을 확률이 높죠. 근데 올해는 이제 2천억대로 회복이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은 여전히 이제 적자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적자가 되고,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되는 거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럴 조짐은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3월 매월에 2월에 놀러 갈 사람 예약 수치, 3월에 놀러 갈 사람 예약 수치 이거 봤더니 계속해서 예약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년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래서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있다. 근데 이건 또 변수가 되죠. 또 갑자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런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게 여행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가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다 아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저가항공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치로 보면은 국제선 여행 여객 수송량이 뚝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보복적 소비,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여행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면서 되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비용도 물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인데 아무래도 비행기가 많이 다니면 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더 무겁게 다닐 거니까 유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게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매출적인 측면은 수송량. 근데 이게 비용이 올라가도 이제 수요가 그만큼 증가되면 상세가 될 것이다, 그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대한항공을 보시면요, 연간 유류 소모량이 2,800만 배럴이에요. 유가가 1달러 올라가면 2,800만 달러가 손실이 생깁니다. 이게 막 10달러 올라가 버리면 2억 8천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원이 올라가면은 환율에 따라서 450억 원 외환 평가손이 발생하는, 환율이 떨어지면 또 이제 부채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이제 비행기는 리스를 많이 하니까 연간 나눠가지고 할부로 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1%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이제 52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조건, 여행 많이 가고 유가 빠지고 환율 떨어지고 금리 내려가는 구도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 근데 그 4개 중에 3개 정도 좋으면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2개가 맞서거나 아니면 1대3으로 나쁜 게 더 많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 한번 항공주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는 뭐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화장품은 엄청나게 급감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14년도 이후에 화장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금액 기준으로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터지면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화장품이 조금 역성장을 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웬만하면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중국. 예,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판매가 증가됐다가 코로나 국면, 다음에 뭐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중국이 좀 회복이 되고, 다음에 이제 국내 리오프닝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면 화장품은 원래 계속 성장하던 쪽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다시 복원되어 가기가 쉬운, 상대적으로 실적 회복이 좀 빨리 될 거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 한섬, 신세계인터는 뭐 사실 의류주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한데, 근데 그 외에 한세실업, 영원무역,
신성통상, 그 외에도 의류주들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이제 한섬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했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면 봉쇄를 했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사 입는 옷이 뚝 떨어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돼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다시 실적은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데, 이거보다 이제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커지는 쪽이 OEM 관련된, 예, 뭐 영원무역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OEM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리오프닝으로 가면 여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류 업체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섬 쪽으로 보느냐, 이제 아니면 이제 OEM으로 보느냐. 또 이제 최근에 뭐 OEM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류는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아요. 또 재고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재고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다 못 파니까 온라인 매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조금씩 활성화된 업체들이 아무래도 재고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또 판매도 더 잘 될 거고,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골라서 좀 찾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카지노 기업들, 면세점, 엔터주들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양쪽에 다 겹치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다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엔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특징적으로 좀 따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메인 이슈가 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행이냐 아니면 환율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피해 강도가 큰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이 빠르거든요. 코로나 땅 터지고 제일 가파르게 빠졌던 게 항공주하고 여행주였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클수록 주가는 그 이상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의류업체들 이런 것들은 피해도 덜했고 회복도 좀 덜 되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안에서도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로 바뀌고, 특히 이제 항공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런 메인 재료가 또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고르게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외에 기회가 될 때 개별적인 대표주 하나씩 집어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